안산 강서도 고등학교 그 수학원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수행평가 4번 프린트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풀어져 있는 거는 풀어져 있는 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먼저 9가 3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고서 자, 이렇게 3의 제곱의 x승이니까 그럼 추가 거듭제곱은 2하고 x를 곱하는 거니까 3의 2x승이 되겠고, 이렇게 밑이 지금 얘는 이제 방정식이기 때문에 밑이 0이나 지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이 0이나 1이 돼도 괜찮은데, 밑이 0이나 1이 아닌 걸로 같을 때는 지수가 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잘 적어두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밑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만약 밑이 다르다면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좌변 우변이 같으려면 빵승이 되는 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밑이 같을 경우에는 또 경우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먼저 0하고 1일 때는 지수가 몇이 되건 항상 0이 되거나 1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모든 실수입니다. 밑이 0이나 1로 맞춰지면요. 하지만 밑이 0이나 1이 아닌 값으로 맞춰지게 되면은 여기서의 사례와 같이 지수가 같은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게 2번입니다. 2번에 1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미 4로 결정됐기 때문에 밑이 0이나 1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날아가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지수가 x로 같은 상태니까 밑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 플러스 1이 4가 아니라서 밑이 다를 때면 x가 0승이 되는 길밖에 없겠고, 만약에 그 밑이 같다면 지금 x로 맞춰진 상태니까 이거 레이저가 안 되겠다. 자, 밑이 같아진 상태니까 뭘 하면 되겠다? 저기 지수. 밑이 3으로 해서 같아지면 되겠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x가 0이면 밑이 다른 건데 이제 지수가 0승으로 같은 거고, 밑이 3이면 밑이 같은데 지수는 지금 기본적 모양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가 각각 경우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이 3일 때는 얘가 되겠고 0일 때는 이제 0일 때가 요 경우가 되는 거겠고, 3일 때가 밑이 0이 하는 걸로 같은 걸까 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같은 원리로 자, 얘가 2의 3승이니까 이제 3i 플러스 3승이 되겠죠. 얘는 2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지수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3의 거듭적으로 쓰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계산해 보시고요. 3번은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 있는데, 자, G가 입을 벌려서 F를 먹으면 G의 뱃속에 F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의 의미는 뭔가요?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F를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G.fx를 구해보겠습니다.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fx식을 이렇게 괄호쳐서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x에다가 2의 x승을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2의 x승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모양이 요거니까 t로 치환을 하는데,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t의 범위가 되겠다. 이 t의 범위가 뭐냐면, 자, 양수를 거듭제곱하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이건 상식입니다. 양수를 계속 곱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해버렸으니 얘는 1보다 크거나 1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t가 1보다 크다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고,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인수분해서 정리하면 t가 1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게 2분의 3밖에 없으니까 2의 x승 더하기 1이 2분의 3인 겁니다. 1을 이항시켜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문제가 치환한 형태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는 이 x승이 반복되니까 이 x승을 t로 치환하면 가장 중요한 t의 변역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얘는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게 되죠. 인수분해에서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t가 8만 가능합니다. 0보다 큰 게 8밖에 없어서.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4번 풀어줄 수 있고요. 얘도 같은 문제예요. 자, 3의 x승을 t로 치환하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우리 무리수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저기 3이니까 3을 보완해줘서 이거 곱하면 9 나오죠.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더해갖고 마이너스 4루트 3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리수 단위로 인수분해가 한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t 값이 루트 3 또는 3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3의 x승이 돼요. t가 3의 x승이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3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2분의 1승에다가 1승이니까 2분의 3승이니까 x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근이라는 건 조심해 줄 게 t가 아닙니다. t가 아니라 x예요. 그래서 x값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이 2가 나오는 거였고요. 그다음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부등식은 이제 정방향, 역방향 이런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정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커지게 되면 그 거듭제곱값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의 2승이죠. 그래서 저기 1보다 크니까 밑이 가분수니까 정방향이죠. 그래서 이 거듭제곱값이 크다라는 거는 지수의 대소로 이렇게 그대로 계승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3분의 1 같은 감소함수였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면 x는 커질 때 y는 감소하는 x하고 y가 서로 청개구리 같이 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풀면서 계속 풀어볼게요. 자, 먼저 지수 분등식을 풀 때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이건 웬만하면 이제 분수로 고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게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1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 알겠니? 이 정도 괜찮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녀석은 뭘 계승한다? 이렇게 지수의 대소가 거듭제곱값의 대소를 계승한다. 요거는 캡처해 줘야 되니까 좀 예쁘게 할까? 자, 요렇게. 자, 이 부등식 풀어주면은 이항시켜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x가 돼서 x가 되고 여기는 5니까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5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다가 된다고. 자, 요게 관건인데 5의 1승을 뜯어서 앞에다 쓸게요. 뜯어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면 2x 플러스 1승이라는 건 5의 2x승에서 곱하기 5의 1승이죠. 우리 이렇게는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를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의 1승을 뜯어서 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t의 제곱이겠고 마이너스 26t 플러스 5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5, 1, 1, 5니까 25하고 1이고 마이너스니까 자, t가 5분의 1하고 5 사이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5의 x승, 5의 1승, 얘는 5의 마이너스 1승. 자, 밑이 1보다 크죠. 가분수죠. 그래서 정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의 대소를 지수가 그대로 그 방향성 그대로 데려갈 수 있다. 자, 8번 볼게요. 자, 3의 거듭제곱 라인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줄게요. 3분의 1로 쓸 수도 있는데 그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걸 놓치기 쉬우니까 이건 3의 1승이랑 이거 2분의 1승이니까 몇 승?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이해될까? 얘가 3의 마이너스 2승인 건 알겠어? 네. 그럼 거기다가 x 빼기 1을 추가 거듭제곱 한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니? 얘네들 곱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인 거 오케이? 3은 3의 1승인 거 오케이? 지수끼리 더하면 2분의 3인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자, 안 바뀌어요. 요거. 그리고 이렇게 세 개짜리 어떻게 하나요? 요렇게랑 그리고 요렇게죠.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가 이제 요 연립이랑 표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부동 방향 안 바뀌죠? 밑이 3이니까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은 x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은 부동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자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x가 이렇게 작다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가 최종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9번 가볼게요. 자, 물어볼게. 여기서는 뭘 치환할까? 2에 x승을 치환하면 되겠지? 얘가 t. 그럼 t의 범위는? 저희 범위는 0보다 0보다 크다. 플러스를 제곱했는데 플러스를 거듭제곱했는데 0보다 작아지거나 0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9에 자 여기서 자 2의 마이너스 2승은 몇이죠? 4분의 1이죠. 4분의 9의 t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 아까 했던 거야.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 2의 x 마이너스 2승이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은 4분의 1이죠. 자, 요 녀석입니다. 자, 분수가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면 4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 4, 1이고 1이죠. 여기 8이고 1이니까 요렇게 그럼 t의 범위가 나옵니다. t는 4분의 1과 2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린 t의 범위가 아니라 2의 x승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2의 1승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지수가 대소를 계승시키면 되겠죠. 자,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등호가 양쪽에 있을 때는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다음에 그럼 3이 나오죠? 거기다가 1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연습해 볼게. 예를 들어서 x가 저기 1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2보다 크거나 같고 뭐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8에서 2를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셔야 돼. 등호가 만약에 양쪽에 다 없다면 뺀 다음에 1을 빼주셔야 되고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요 기본적인 기초 개념입니다. 정수 개수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이거 좀 이렇게 연습해 볼까? 자, 이거 정수의 개수 몇 개일 것 같아요? 37에서 25를 그냥 빼면 됩니다. 53개 아니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야. 12개야. 알겠어? 네. 12개야. 네.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이렇게 뺀 거가 곧 개수예요. 근데 등호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 한 개가 늘어나겠죠. 등호가 하나 없어지면은 여기서 한 개가 빼지겠죠.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번 봐볼게요. 자, 두 실근의 비가 적게 되도록 그래서 1하고 2가 근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례상수 K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00만 원이고 너희 재산이 700이야. 우리 사이의 재산비를 1대7이라고 얘기하지만 1만 원, 7만 원은 의미가 아니지. 실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 비율 값을 비례 배분 혹은 비례상수라고 해. 자, 그래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자, 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64지 이렇게. 근데 두 실근의 비가 1대2라고 하는 건 비례상수 k라고 두면은 두 실근이 k하고 2k라고 둘 수가 있어. 이렇게 됐니? 그럼 두 실근의 합이 3k인데 3k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실근은 x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치환해줬다는 걸 조심해줘야 돼요. 이 실근이 가리키는 건 x지 t가 아닙니다. 그래서 t1을 x가 k일 때 t의 값으로 t2를 x가 2k일 때 k 값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두 실근의 곱이 t1 곱하기 t2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얼마죠? 이거분의 요거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빠른 속성 정리 가볼게요. ax의 제곱 b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알파 대입해서 0이 되게끔 베타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걸 전개해서 관찰해 보니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두근의 합이 나옵디다. 암기. a분의 c를 하면 알파 베타가 나옵디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요걸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거 다시 해볼게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a분의 c를 하면 1분의 64를 하면 그 값이 몇이에요? 1분의 64. 64. 64가 두 근인 T1, T2의 곱이에요. 근데 T1, T2의 곱이 2의 K승이랑 2의 2K승이니까 2의 3K승이죠. 근데 64는 2의 몇 승? 2의 6승이죠. 그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그냥 K가 몇이니? 따라서 K가 2죠. 되셨나요?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T1, T2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을 의미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X로 시작된 방정식인데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어. T1, T2가 여기서 근이야. 그러니까 어떤 근이 되는 X를 T에다 대입해서 나온 T가 여기서도 이제 근이 될 거 아니야, 결국에. T1, T2는 여기서 두 근의 곱이니까 T1 곱하기 T2는 1분의 64에서 64라고 했고 T1이 2분의 K야. 이건 2분의 2K야. 왜냐면 두 근의 X 값의 B가 1대2니까 K, 2K로 났거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2의 3K이지. 3K 승이지. 근데 그게 2의 64니까 2의 6승이야. 3K랑 6이랑 같아야 되니까 K 값이 2가 나와서 두 근이 2 또는 4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럼 T1, T2가 2의 2승이면 4고 그 다음에 2의 4승이면 16인 걸 알게 됐지. 그치? 얘네들이 더하면 20이지. T에 관한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20인 거 맞아? 그럼 그게 두 근의 합이 몇인지 얘기해보세요. 근과관계에서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를 하면은 몇이죠?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표현해보세요. 그쵸? 마이너스 1분의 2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두 근을 이렇게 더해서 20이라 구할 수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도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등식을 형성하면 a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죠.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이 지금 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 일단 밑이 0이거나 1이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밑이 0이거나 1이면 이거는 두 개가 무조건 같아지잖아. 이쪽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이 0하고 1이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밑이 마이너스도 안 되겠죠. 밑이 마이너스면 이거가 양수냐 음수냐 혹은 저기 뭐야 그 모든 분수 형태를 제외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이 특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대수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답을 일률적으로 적을 수 없어서 음수는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얘네들은 다 나가리가 돼요. 그래서 양수 범위 내에서 정할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x가 1보다 밑이 1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가분수일 때죠. 가분수니까 정방향이니까 이 지수끼리 대소가 거듭제곱의 대소하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주시면 3x가 9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x가 1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한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그리고 논리가 적용됩니다. 둘의 어떤 공통 부분. x가 1보다 크면서 동시에 x가 3보다 큰 거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이걸 챙겨 가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경우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진분수로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지수의 대소가 방향이 거듭제곱과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3x가 9보다 작은 거니까 x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1과 0과 1 사이여야 되니까 공통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이 전제를 깔고 나온 답이니까 얘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최종 정답은 얘네 둘을 합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0하고 1 사이이거나 또는 x가 3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여기 나온 답도 답이고 여기 나온 답도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안에서 얘네들은 공통 교집합을 구했는데 다른 경우에서는 합집합을 했다는 거 유념해 주세요. 논리상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방정식입니다. 자, 2의 절대값 x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x승 플러스 3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 밑이 0과 1이 아닌 상태로 같으니까 지수는 같아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경우를 나누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경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절대값을 그냥 깨고 나올 때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주시되 이 녀석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저거에 해당되는 답만 추려주셔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이퀄 0에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누구만 답이 되는 거야? 1. 1만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만 챙겨주시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요 1차항의 부호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만 챙겨야 되는 거야? 이걸 구속을 받으니까 누구만 챙겨야 돼? 지금 답이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어. 근데 0보다 작은 거 누구만 챙겨야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 둘만 챙겨줘야 되니까 걔네들이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제곱하면 2가 되겠죠? 네, 다음에 13번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은, 자, 여기 루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모양새가 나왔어요. 루트 안에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할지가 가늠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래 이거 이중근호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그걸 언급을 못해요. 자, 우리 한 가지 알아둡시다. 얘는 확실하게 플러스죠. 얘도 확실하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양수끼리는 거듭제곱을 해도 대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곱을 할게요. 그래서 2의 2x승이고, 자, 여기는 제곱하면 루트가 바뀌어져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제곱을 할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2AB 하는 과정 속에서 합차 공식이 나오면 조금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의 4x승은, 자, 이거 여전히 플러스죠.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 큰 것이 작은 거 뺀 거니까 각각 제곱하면은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각각 제곱했어요. 됐나요? 네, 마이너스 2 AB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루트 하나로 합쳐져서 2 플러스 루트 3 그냥 하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해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마이너스 2ab에서 이게 루트로 합쳐지면서 얘네끼리 안에 거끼리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합차 공식 됐나요? 여기까지? 자, 완전 제곱식 전개할 줄 알지? 루트를 바뀌었는데 왜 다시 루트가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못 바뀌었어. 이건 2ab잖아. 완전 제곱식 전개식 생각해봐. 맞아요, 그 뜻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4 빼기 3이어서 1이니까 1입니다. 루트 1은 1이니까. 자, 얘는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져서, 자,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2여서 우변이 2가 남게 돼요. 여기는 2의 1승이고 여기는 2의 4x승이니까, 자, 4x, 자, 정방향이니까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x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는 여기 1이 있겠죠.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일단 로그가 나왔을 때는 이 진수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를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이게 똑같은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곱하기 1을 볼 수 있으니까 로그 2를 괜히 써도 됩니다. 로그 2의 2는 2이니까 이렇게 곱하기 1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니? 네. 이걸 굳이 해준 이유가 뭐냐면 밑이 2인 로그를 생성한 거예요. 그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4가 여기 지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2의 16이 되겠죠? 그럼 봐봐. 로그를 동시에 같이 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3은 16이 되겠고, 따라서 x는 19가 되겠죠.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x가 0보다 커야 된다, x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써주세요. 자, 얘를 합쳐주면은 로그 간의 덧셈은 진수 간의 곱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화면이 뒤집어져 나온다면 모니터를 뒤집는 걸 권고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럼 1을 뭐라고 쓸 수 있지? 로그 6의 6. 그래서 공부만 하면 체력이 딸리니까 이렇게 팔 근력을 통해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시에 떼주면은 x제곱 빼기 x 이퀄 6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누구만 답으로 데려간다? 3만 데려간다. 답이 3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얘는 지수함수도 아니고 로그함수도 아니에요.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 상태로는 풀어주지 못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2를 취해 볼게요.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2의 8x승. 그러면은 저기 지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서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겠죠. 로그 2x가 내려오니까. 얘 로그의 성질을 쓰게 되면 로그 2의 x의 제곱인데 앞에 곱하기 2로 나가겠고, 로그 2의 8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x를 내가 라지 x로 치환해 볼게요. 근데 로그 함수는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뻗어 있는 녀석이라서 어차피 라지 x로 치환해도 얘가 실수 전체예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인데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게 로그 2의 x가 둘 다 답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로그 2의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가 3이다. x 얼마예요? 8. 오케이, 훌륭해.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은 몇이죠? 2의 마이너스 1승 몇입니까? 2의 마이너스 1. 예, 2의 마이너스 1승 바로 나야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뒤집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8이 나오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진수 간의 곱하기는 이렇게 로그 간의 덧셈이 되죠.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8은 3이 나왔고요. 로그 2의 2x는 2가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 2가 됐던 겁니다. 자, 얘는요 로그 2x가 앞으로 곱하기 나가서 이렇게 됐죠. 로그 2x, 로그 2x 똑같은 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이 전체 제곱을 한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x의 제곱이 아니라 이 전체 제곱이라는 거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